여러분들, 요새 방글라데시가 최악의 사태가 터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방글라데시에선 정말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총리는 사임해버리질 않나 지금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은 열받아서 총리의 집을 약탈해버리질 않나, 고위공무직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후드려 패질 않나, 이 혼란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군대는 힘으로 임시정부를 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폭력 사태, 대체 왜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냐,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요,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끼어있는 생각보다는 꽤 거대한 나라입니다. 인구만 해도 1억 6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3배 이상 크고요. 종교는 주로 이슬람인 사람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는 비교적 신생 국가인데요. 1971년에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에서 독립되어 분리된 나라입니다. 아무튼 71년에 독립을 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고, 그 이후 약 50년이 조금 넘는 역사인 이 방글라데시에서요, 가장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계신 지도자가 있으셨으니 그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방글라데시의 총리 셰이크 하시나라는 분입니다. 이 할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76살이시고요. 무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 방글라데시의 1인자를 굳건히 지키신 분입니다. 이 하시나 누나가 2009년에 총리가 되시고부터요, 2024년까지 15년 동안이나 집권을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4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되는 4연임을 성공하신 대단하신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하시나 누나의 정치 스타일이 좀 무섭긴 합니다. 약 15년 동안 하시나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정말 민주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선거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야당 의원들, 수많은 정적들을 선거나 투표 전에 감옥에다 넣기도 하고 툭하면 구금에 납치, 고문을 일삼아서요,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있는 아주 위험한 분위기도 하죠. 방글라데시에선 내가 제일 셉니다. 날 견제하는 것들은 죽여버릴 거예요. 대선이 있었던 2004년에도 2018년에도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당했습니다. 이 누나가 얼마나 철권 통치를 하고 계시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2024년 7월 1일 하시나 누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욕부터 막는다고? 이제부터 공무원 할당제 할 거예요. 에? 공무원 할당제요? 그게 뭔데? 라고 하니 하시나가 추진한 공무원 할당제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1971년에 이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해방 독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무원 할당제는 당시에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퇴역군인 가족들한테 정부 일자리, 공무원 자리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일자리들 중에서 무려 30%의 할당량을 참전 가족들한테 우선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습적으로 하시나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공무원 할당제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취업률이 이미 개똥망 태클을 탄 이 방글라데시에선요, 유난히도 학생들이 이 공무원 할당제에 거품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띠발이네. 아니, 공무원 할당제는 불공평합니다. 애초에 사회 불평등이 이렇게 겁나 심한 나라에서 특정 집단한테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니요. 능력과 자격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주세요. 학생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할당제의 명분은 좋긴 해요. 해방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자유투사의 후손들인데. 하지만 유난히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이 공무원 할당제를 반대했던 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공정하다는 것이고요. 혜택을 주더라도 다른 걸로 줘야지 취직에다가 하는 건 뭐야. 두 번째로는 참전한
사람들은 이미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이고 이 공무원 할당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였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5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혜택을 주나?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현재 젊은이들은 전쟁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전쟁이랑 1도 없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왜 쟤는 혜택이고 왜 난 아무것도 없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반대했던 이유는 이미 참전용사들한테 대한 혜택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부 특권층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는요, 전쟁 참전자를 위한 제도와 혜택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요, 독립 이후의 시간이 50년이나 지나다 보니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니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시나는 밀어붙이려고 하고 학생들은 막기 위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할당제는 더 이상 방글라데시의 현대적인 사회 구조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질 않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철회하라! 이 시위에 하시나 누나의 반응은 깝치지마, 난 한다면 한다, 일단 진행시키라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이 할당제 발표 후에 시위는 간간히 일어났지만 다들 평화적인 분위기였고 정부에서도 일단 저러고 말겠거니 무대응으로 시간이 흘러갔었는데 7월 14일경 이제 좀 더 사건이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키운 건 바로 하시나 총리가 광역 어그로를 그냥 겁나 시게 끌었거든요. 하시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참전 용사들의 자녀와 손자들한테도 일할 재능이 있긴 한데 왜 할당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너네 학생들 말로라면 오직 라자카르의 자녀들한테만 재능이 있다는 겁니까? 정말 라자카르 새끼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시나 누나가 뱉은 이 라자카르라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방글라데시에선 정말 모욕적이고 부정적인 욕이거든요. 라자카르의 뜻은요, 방글라데시가 1971년도에 독립했을 때 당시 적국이었던 파키스탄 군대에 협력했던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일본에 바짝 붙어서 먹고 살았었던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뜻하죠. 근데 이 라자카르란 말은 엄청나게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냐? 아니, 한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시위하는 학생들한테 배신자라고 한다고요? 와, 나 불타오르네. 오케이, 시위 빡시게 들어간다. 자, 들어가자! 이렇게 시위대의 구호도 신기한 게 모욕당했던 언사가 시위의 메인 구호가 됐습니다. 투이케 아미케 라자카르 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라자카르. 한 국가의 총리로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거의 욕을 한 바가지 먹었으니까 어그로 시게 끌리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뒤에 덧붙인 구호도 재밌는데요, 나는 라자카르라는 말 뒤에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누가 그런 말을 했냐? 독재자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총리는 독재자나 마찬가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시나의 발언이 있는 다음 날부터 훨씬 더 많은 수의 시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학생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지 이 사진에 있는 하시나 총리의 그림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게 좀 섬뜩하긴 합니다. 그렇게 시위는 평화적 시위에서 완전히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나 누나가 실언을 했었던 7월 14일 날 밤부터 이 대대적으로 시위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시나 누나는 또 한 번 더 똥볼을 차기 시작하는데, 하시나가 결정한 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학생 시위대를 향해 경찰과 군대를 대동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사격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 밀어버리세요. 그래서 하시나는 시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진압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시나의 결정과 행동으로 경찰과 군대들은 시위대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200명 이상이 살해됐죠. 덧붙여서 수천 명의 부상을 입고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 독립전쟁 이후에 최악의 정치적 폭력이었죠. 경찰도 뜨고 군대도 뜨고 시위대들이 다 물러나나 싶었더니 오히려
오히려 학생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서 7월 18일에 하시나는 또 무슨 일을 벌이냐. 어이 학생, 어서 시위 내려. 이제 밤에 통행 금지령도 때릴 거고 인터넷까지 폐쇄시킬 거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통행 금지령도 내려지고 시위하지 말라고 휴일을 발표하고 법원도 닫고 학생 시위대들이 서로 페이스북으로 정보 교환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그냥 하시나 누나는 즉석에서 한나라의 인터넷을 그냥 막아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위대가 조직되는 걸 막는다고 긴급 조치까지 내리죠. 예전에도 하시나 누나가 야당과 정적들을 견제한다고 인터넷을 막은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같은 이유로 학생들의 시위를 막고자 인터넷을 잠깐 멈춰버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보통 하던 데에서 쭉 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시위는 더욱더 커지고 특히 수도에서 많은 시민들이 학생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하시나는 계속해서 군대를 시위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요. 즉각 사격 명령으로 인터넷 폐쇄 이후에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말 동안 약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시위의 주동자들, 시위의 지도자들과의 협상은 안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시나는 그냥 납치, 고문과 구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시나가 직접 했던 얘기는 저 무정부주의자들을 철권으로 억제하라 요런 무서운 말들이었죠. 와, 공무원 할당제 반대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건 뭐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위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지기만 했고요. 사망자는 무려 3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시나의 대응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하시나가 진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나 누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시위가 좀 거세긴 하네요. 대법원 나와봐라. 나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자기 뜻이 아니라 이 대법원에다가 이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때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요. 아니 공무원 할당제 무려 30%는 너무 높습니다. 그냥 할당량을 5%로 확 낮춰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학생들의 반발도 적을 거고요. 하시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오케이 받아들일게 해서 여러분들 저 공무원 할당제 30% 냈던 거 5%만 할게요. 이제 됐죠? 프로 일단락이 되는 듯 싶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습니다. 아니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당량 자체가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정부군이 지금 무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시나 총리의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여기서부턴 진짜 할당제 이 정책에 대한 시위가 아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크게 번져 정부와 하시나 총리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 거죠. 결국 하시나의 할당량 30%로 밀어붙이기는 시위에서 막혔고 대법원의 회유책 5% 할당량도 당연히 시위에서 또 막혔고 이제는 남은 결정이 딱 하나죠. 하시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졌습니다. 내가 졌어. 그래 알겠다. 할당량 정책 내가 냈던 거 없던 일로 할게요. 폐지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7월 말 할당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시위대는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하시나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태였죠. 한두 명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시나는 어딜 찾아가냐? 아니 우리 친척들이 정치를 이렇게나 다 하고 있는데 날 건드려? 하시나는 육군참모총장 하시나의 먼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육군참모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나 총리님 그냥 사임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띠발이네. 그래서 결국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요 2024년 8월 5일부로 사임했습니다. 그의 친척한테 설득당해서 결국에 진짜로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는 하시나는 모든 권력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넘겨버렸습니다. 8월 5일 하시나가 사임을 했다는 뉴스가 뜨니까 수천 명의 시위대가 하시나가 살고 있는 집을 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이미 시위대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즉각 이 수도를 떠나서 이웃나라인 인도로 곧장 빤스런을 쳐버렸습니다. 하시나가 망명을 떠나자 시위대들은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셀카도 찍고 불태우고 모든 건물 안에 있던 물건들을 약탈해버렸죠. 여기까지가 하시나 총리의 사임 이야기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권력을 이양받은 육군 참모총장 이분이 지금 핵심 키를 들고 있는데 빌런이 될지 영웅이 될지 한번 지켜보죠.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